27쪽에 나오는 출제형 1번을 다 같이 보시죠. 02번 셀서식 문서안에 02 셀서식 문서안에 이론 폴더 안에 02번 셀서식 문서안에 기본 작업 2-1번 시트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서부터 어떻게 작업해야 될지가 제시가 되어 있죠.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B5부터 B6까지, B7부터 B9까지, B10부터 B12까지, 그리고 B13서부터 C13까지, 그리고 B14서부터 C14 영역에 대해서, 그죠? 여기 갖다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달라는 거죠. 자, 이거는 여기 일단 B5부터 B6까지 짜장 여기가 되겠죠. 여기를 잡고 그 다음에 홈탭에 맞춤을 같이 보시면요, 홈탭에 맞춤 그룹이 있죠. 맞춤 그룹에 보면 뭐가 있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요 기능이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B7부터 B9까지, 맞죠? B7부터 B9까지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 B10부터 B12까지도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시고, 그 다음 B13서부터 C13까지 하고 B14까지 하고 C14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또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트별답게 여기 말하는 거죠. 여기 또 두 개 잡고 홈탭의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마트별 평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개 잡고 홈탭의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달라는 거죠. 총 5군데를 갖다가 이렇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는 대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D4부터 H4 영역이죠. D4부터 H4 영역을 잡고요. D4부터 H4 영역을 잡고, 그 다음에 홈탭에 글꼴 그룹에 보면 굵게가 있죠. 굵게 일단 하고, 그 다음에 뭐죠? 맞춤에 가로 가운데 맞춤 하실 수 있죠. 그리고 또 뭘 해달라는 얘기죠? 여기다가 굵게 채우기색, 표준색 주황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 갖다가 잡고 주황색으로 채우기 어디 있어요? 바로 홈탭에 글꼴 그룹의 채우기색 여기로 가는 거죠. 여기 가셔가지고 표준색에서 주황색을 적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편집을 해달라는 얘기죠. 이 서식을 갖다가 여기까지가 1번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문의 내용을 잘 읽고 지문의 내용에 맞게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돼요. 2번에서 좀 여러분들 좀 설명드릴 내용이 좀 있는데, 여러분들 그 표시 형식 하시던 기억나시죠? 표시 형식에서 뭐 명자 붙이고 그런 거 이렇게 기억나시죠? 그 내용은 좀 자세하게 좀 다뤄볼 텐데 요게 좀 필요하죠, 이 부분이. 형식은 말 그대로 표시 형식을 표시 형식이란 말은 말 그대로 표시를 한 형식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숫자가 있다. 숫자가 이렇게 있어. 2000이라는 숫자가 있어. 얘를 갖다가 2000을 갖다가 이를테면은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천간 구분기호 넣는 거 있었죠. 이것도 하나의 뭐야? 표시 형식이에요. 표시 형식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30을 갖다가 30.0으로 만들어주는 거. 이것도 표시 형식이에요. 같은 30인데 소수이하 0.0을 달아주는 거죠. 이렇게 소수이하 자릿수를 갖다가 나오게 해주는 거예요. 원래 없는 숫자인데 무엇을 이용해서?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요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이런 걸 통틀어 가지고 데이터가 입력되었다. 데이터를 갖다가 어떤 형식으로 표시할 것인가, 그걸 정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POC 형식이고, 그죠?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자세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건 바로 사용자 지정 POC 형식입니다. 자, 그럼 이건 기억나시죠? 이거 200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2,000,000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직접 2,000,000이라고 써주는 방법도 있긴 한데요. 이 방법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렇게 입력하면 일단 계산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같은 계산이 안 돼요. 이렇게 그냥 입력하면은.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바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명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명자를 붙임과 동시에 뭐냐면 천-90 기호인 쉼표를 붙여주는 거예요. 요걸 했을 때 어떻게 했던 기억이 있죠? 바로 형식 코드에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샵, 콤마, 샵, 0, 0 이렇게 찍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같이 이제 해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샵은 뭐고 0은 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아직 안 드렸죠. 바로 이제 그 내용이요. 이제 샵하고 0 모두 숫자를 의미하는 건데, 얘네들이 샵은 뭐고 0은 뭘까?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샵하고 0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거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36쪽에 나오는 내용, 요 내용이에요. 자, 그럼 여기 샵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샵은 유효 자릿수만 표시하고 유효하지 않은 0은 표시하지 않음 이렇게 되어 있죠. 그 0은 유효하지 않은 자릿수를 0으로 표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요 숫자에 대해서 이제 여기 D5셀서부터 어디까지야? D5셀서부터 H12까지죠. 12까지 잘 잡았어요. 잡고 여기 대해서 한번 두 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표시 형식에 갖다가 0,000으로 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샵, 샵 0으로 한 내용을 갖다가 두 가지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0이나 샵이나 모두 숫자를 의미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일단 요거부터 먼저 해보죠. 샵, 샵 00 이렇게 하면 이제 얘가 제시한 대로 되는 거죠. 잡고 그 다음에 홈 탭에 표시 형식이라고 있죠. 표시 형식에 단축 클릭하고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를 잡은 상태에서, 이 영역을 잘 잡은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 하시고 나오는 메뉴에서 셀 서식을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셀 서식을 들어가시면은 셀 서식의 표시 형식에서 숫자에서 일단 이걸 설정할 수가 있긴 하죠. 숫자 범주에 가셔가지고 1000-90 사용을 할 수 있긴 해요.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여기 있는 숫자들은 1000단 이상 넘어간 숫자가 한 개도 없어가지고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이렇게 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형식에 이게 설정되어 있죠. 샵, 샵 0이 설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숫자에 써주면 이게 알아서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까지는 되는데 명자 붙여주는 거는 여기가 개를 붙여주는 거네요. 이게 개. 그죠? 개자 붙여주는 건 여기선 숫자에서는 안 되죠. 그래서 여기 형식에서 하시는 거였죠. 형식에 0자 옆에다가 개자 붙여주시는데 개자 합치로 큰 따옴표를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자동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자동으로 안 들어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직접 웬만하면 가급적이면 요 큰 따옴표를 직접 찍어 주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 이렇게 했어 하고 확인 눌렀어요. 확인 눌렀더니 이렇게 개짜가 나왔죠. 이런 식으로 해달라는 얘기죠. 근데 왜 여기는 샵을 썼고 앞에는 왜 샵을 썼고 지금 0을 썼을까요? 바로 그 부분인데, 그리고 여기 보면은 5678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천단위 구분 기호가 나오게 하고 개짜를 붙여 주시되 0이 나온 0을 나오게 해달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0인 경우 0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 자리는 0으로 처리해 주신 건데,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다 샵이 아니고 다 0으로 다 찍어주는 거예요. 4개를 다. 자, 다시 표시 형식으로 들어가서 셀 서식에 표시 형식 가셔가지고 여기 갖다가 제가 0,000 개라고 찍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될까요? 0이 강제로 찍혀요. 그냥 실제로 숫자가 없어도 0이 강제로 찍혀. 이렇게 없는 자리에도 0은,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놨냐면 36쪽에 보면은 0은 실제로 숫자가 없는 거죠. 유효하지 않다라는 거는 실제로 숫자가 없는 거야. 그 자리에 없어도 이렇게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에서 0으로 해놨다 그러면 그 자리에 없어도 0이라고 그러니까 물론 숫자가 있다면 그 숫자가 찍히는 거고, 그 자릿수에 숫자가 없어도 0이 찍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래서 아까 요 자리 숫자가 없었죠.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뭘로 해놨어요? 지금 여기 개로 해놨죠. 이건 개네요. 둘 다 개예요. 예.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기 앞에 100의 자리나 1000의 자리 숫자가 없어도 그 자리에 0이 찍히는 거예요. 쉼표도 같이 들어가는 거고. 자, 그럼 반면에 이걸 갖다가 샵으로 설정해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샵으로 설정해 놓으면은 그 자리에 숫자가 있으면 찍고 없으면 말고 이런 식이 되는 거니까. 자, 다시 이제 표시 형식 가셔가지고 다시 이렇게 해놓 이렇게 센서식에 가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샵 콤마 샵샵 0개를 볼게요. 이제 다시 이제 1000자리나 100자리의 숫자가 없는 거는 그냥 생략이 되고, 물론 해당 자리의 숫자가 없다면 1000자리 구분기호도 안 들어가요.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0과 샵의 차이. 그러니까 0은 이제 숫자가 있으면 찍고 없어도 해당 자리의 숫자가 없어도 0을 강제로 찍어주는 거예요. 그럼 샵은요? 샵은 좀 다르죠. 숫자가 있으면 찍고 없으면 말고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지금 샵, 콤마 샵에 연결해 놨는데 이건 전부 다 샵을 찍어놔도 되긴 할 것 같은데, 되긴 돼요. 되긴 되죠. 샵, 콤마 샵샵 0, 샵샵 0이 아니라 샵샵샵 대로 하셔도 결과는 나오긴 나와요. 여기서는. 그죠? 자, 같이 한번 볼게요. 한번 센서식에 들어가서 여기 0이 하니까 마지막 자리 갖다가 0이 아니고 샵으로 해놔도 일단 결과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게 데이터가 변동이 생겨가지고 하나가 0이 생겼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인마트 이런데 왕짬뽕명이 0이 됐어. 이제 연계가 되었어요. 연계가 될 경우에는 0이 안 나와요. 이렇게 하면 제로를 찍어서 경우 있죠. 0이 포함된 요 30개 이런 거 말고 그냥 제로가 찍혔을 경우, 딱 0이 찍혔을 경우에는 여기가 0이 표시가 안 돼요. 이렇게. 왜? 나는 여기다 뭐 어떻게 해놨어요? 지금 보니까 센서식에 가셔가지고 샵이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제로가 찍히면은 즉 0을 찍으면은 0이 표시가 안 돼요. 이런 30, 40 이런 거 말고 그냥 0.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놨죠? 여기 이제 27쪽에 2번을 다시 보면은 0은
0개로 표시하라 이런 멘트가 있죠. 그래서 이런 멘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 갖다가 샵샵샵으로 다 찍어주는 게 아니고 마지막 자리는 0으로 표시해줘요. 그래서 하고 확인 눌러주면은 이렇게 다시 0개로 바뀌었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혹시라도 지금 0이 없지만 0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0개로 표시가 되도록 해달라는 얘기죠. 바로 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샵하고 0의 차이점을 오늘 잠깐 설명드렸고요. 일단은 여기서는 정답은 표시 형식에다가 샵, 샵샵 0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실제로 개라는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고 뭘로 한 거예요? 표시 형식으로 설정한 내용이죠. 따라서 직접 입력된 내용이 아니란 얘기죠. 실제 입력된 내용이 아니에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어떤 숫자를 찍었어요.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개짜가 붙여있는 어떤 데이터를 클릭해 놨더니 여기 셀에는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죠? 204개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204개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셀을 클릭했을 때 나오는 수십몇 줄의 데이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개짜가 없어. 즉 이 말은 뭐냐면 실제로 입력된 내용은 204개가 아니고 204란 데이터만 입력되었다는 소리예요. 개라는 그 글자는 말 그대로 표시 형식으로 설정해 준 내용이에요. 표시 형식으로 개란 글자가 나오게끔 설정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요거 여기까지 한번 천천히 해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우클릭하시고 해설식에 들어가셔가지고 요 설정을 한번 해보세요. 요것도 지금 이어진 내용이 바로 이제 이거죠. 이제 D14서부터 H14 영역은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고 되어 있죠. 65.8이다 그러면은 이거 갖다가 65.80으로 이렇게 나오게 해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수리와 둘째 자리까지로 통일.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내용들이 보니까 이 내용들이죠. D14서부터 H14까지 내용들 보니까 좀 소수 자릿수가 중구난방이죠. 좀 각각 달라요. 이걸 갖다가 둘째 자리까지로 통일시켜주는 거예요. 얘네들을. 자, 이걸 갖다가 잡고 사용자 정의 표시 형식을 이용하신 거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잡고 그 다음에 이 작은 부분에 대해서 우클릭하고 센서식으로 들어가요. 센서식 들어가셔가지고 자, 센서식에 들어가시면은 자, 표시 형식에 이제 어디로 가요? 물론 숫자에서 하셔도 되긴 하는데 숫자에서 하시면은 둘째 자리까지 찍어준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내용상 범죄 숫자 말고 사용자 지정으로 해달라는 거니까요. 이렇게 이제 사용자 지정으로 가셔가지고 형식에다 0.00으로 찍어주세요. 0.00 0은 0.00 할 때 0은 정수를 나오도록 하는 거죠. 정수가 나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00은 뭐야? 얘네들 갖다가 무조건 소수리와 둘째 자리까지로 나오게 해달라 이 얘기죠. 그리고 확인 단추를 눌러주면은 여기가 정리가 되었죠. 아까 이제 막 각각 다르게 나왔던 애들이 이렇게 지금 다 정리가 되었어요. 65.7로 그 아까 61 같은 경우는 .00이 없었죠. 안 보였었는데 여기는 이제 그 강제로 나오게 하는 거니까 0이란 게 바로 아까 뭐라 그랬죠? 0이란 거는 유효하지 않은 자릿수, 즉 실제로 숫자가 없어도 그 자리에 뭘 찍어라? 0을 찍어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00을 해주면 이렇게 숫자가 없어도 무조건 .00이 찍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숫자가 있었던 자리 같은 경우는 그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3번을 보시죠. 27쪽에 나오는 3번을 같이 보시면 자, B3부터 I14 영역에 모든 테두리를 적용한 후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해보신 내용이죠. 여기 B3부터 어디까지? B3부터 I14까지 잘 잡아주시고, 그죠? 잘 잡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해주는 거냐면 홈 탭에 글꼴 그룹에 테두리 도구 가셔가지고 일단 먼저 모든 테두리를 해주시는 거죠. 모든 테두리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뭘 해주는 거예요? 홈 탭에 글꼴 그룹에 테두리 도구 가셔가지고 이어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설정을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테두리 설정 하셨어. 그 다음에 또 뭘 해줘야 되죠? 여기다가 이제 I13부터 I14 영역이죠. 여기다가 이렇게 대각선을 갖다가 표시해 달라는 얘기죠. 대각선도 하시면 되죠. 근데 병합하란 말은 없어요. 병합하지 마시고 그냥 병합하지 마시고 각각 셀에다가 대각선을 그어 달라는 거니까 두 개를 잡고요. 두 개를 잡고 대각선을 거주고 싶어. 그러면 홈 탭에 글꼴 그룹에 테두리 도구 가셔가지고 다른 테두리 가시는 거죠. 다른 테두리 가셔서 센서식에 테두리 탭이 열리죠. 여기서 이제 일단 요거 실선 클릭하시고 대각선 두 개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요거 대각선 두 개 다 해가지고 X자 모양 대각선이 나오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고, 확인 눌러주면은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3번까지 되시는 거죠. 3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보셨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4번도 이제 하나 빼곤 다 해보셨던 내용이죠. 일단 4번 보면은 A열의 너비를 2로 조정해 달라고 되어 있죠. 자, A열의 너비를 갖다가 2로 조정하시는 거. 자, 2로 조정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였죠? A열을 클릭하고 A열 머리를 여기 A자를 클릭하면 A열 전체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어디로 가요? 우클릭하시고 A열 머리글에 클릭해 주시고 여기서 이제 열 너비로 가는 거죠. 열 너비 가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열 너비 값을 넣어주면 되겠네요. 8.1이라 나왔는데 이걸 갖다가 얼마로? 2로 설정해 주세요. 2로 설정하시고 확인 누르시고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A열의 열 너비를 2로 맞춰달라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있죠? 이름 정의하신 내용 나와있죠? 여기 C5부터 C12 영역의 이름을 갖다가 제품명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이건 하시면 되겠고, C5부터 C12 영역을 잘 잡고 이름 정의하고 싶으면 어디 가서 하시면 되는 거였죠? 잡은 다음에 어디다? 이름 상자에다 쓰시는 거죠. 이름 상자에다 써주시거나 아니면 수식에 이름 정의 가셔가지고 써주시거나 하시면 되는 거죠. 이름 상자에다 이렇게 써볼게요. 이름 상자에다가 여기다가 제품명으로 정의해 볼게요. 제품명 입력하고 이름을 입력하셨다면 꼭 엔터를 꼭 쳐주세요. 엔터 쳐주셔야지 이름 정의가 완료가 되는 거죠. 요거 이제 가로 균등별로 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이제 B13부터 B14까지 영역을 갖다가 가로 균등별로 하시는 건데, 가로 균등별이 뭐냐면 이거죠. 요건 좀 작업하고 계신 시트가 되겠는데, 여기 2-1번 결과 시트를 잠깐 볼게요.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글자를 갖다가 너비에 맞게 균등하게 분할해서 이렇게 표시해 달라는 얘기죠. 띄어쓰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알아서 제가 이 마트별 합계라는 글자가 요 셀의 너비에 맞춰 가지고 말 그대로 균등하게 분할되는 거예요. 자, 요걸 해달라는 얘기인데, 자, 요거는 두 개를 잡고 일단 두 개 셀에 대해서 다 해주시는 거죠. B13부터 B14까지 요 다 잡고, 자, 요거는 우클릭하시고 셀 서식에 가셔도 되겠고, 셀 서식에 가셔가지고 맞춤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홈 탭에 글꼴 그룹의 옆에 보면은 맞춤 그룹이 있죠. 홈 탭에
글꼴 옆에 맞춤 그룹으로 가셔가지고 맞춤 그룹에 보면은 오른쪽 끝에 조그만 단추가 보일 거예요. 그 단추를 들어가는 거예요. 단추를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뭐가 나오냐면 셀 서식에 맞춤이 나와요. 여기서 좀 가로가 좀 뭐로 되어 있을까요? 가로가 가운데로 되어 있어요. 이걸 갖다가 가운데를 갖다가 이 드랍 버튼을 클릭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셔가지고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바로 이거죠. 균등분할 들여쓰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가로 균등분할 들여쓰기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균등분할 맞춤은 하셔도 안 하셔도 되는데 들여쓰기는 0으로 주시고, 여기 들여쓰기 해달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들여쓰기를 갖다가 하고 싶으시면은 요거는 안 하시면 되고, 일단은 균등분할 들여쓰기만 하셔도, 여기만 설정하셔도 이렇게 나와요. 결과가. 만약에 근데 딱 붙이니까 보기 싫다, 그래서 양옆에 갖다 좀 여백을 주고 싶어, 그럴 때는 이 맞춤 다시 들어가셔서 여기서 균등분할 들여쓰기 해놨죠. 여기서 들여쓰기 값을 갖다가 1 정도 주시는 거예요. 1 정도 주시면은 1포인트 정도가 들어가요. 양옆으로. 그러니까 양쪽 여백을 주고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먼저 가로 균등분할 들여쓰기 해주시고 들여쓰기를 갖다가 설정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지금은 도로 0이죠. 0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 균등분할 들여쓰기가 0 그대로 주시고 확인 눌러주면 돼요. 네, 균등분할이 된 거죠.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엑셀 문서를 작업하시다 보면은 이런 양식을 만들다 보면은 균등분할 맞춤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하시다 보면 바로 그런 경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4번까지 된 거죠. 예. 자, 5번을 그럼 보면은 5번 메모를 넣어 달라고 되어 있는데, 메모라는 거는 말 그대로 메모죠. 여기 결과 시트를 보면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i5셀이 되겠죠. i5셀에다 이렇게 이런 메모를 달아놨죠. 최고 인기 품목이란 메모를 달아놨어요. 이걸 달아달라는 얘기예요. 요거를. 자, 요거는 기본 작업 2-1번 시트로 다시 돌아가서, 자, 일단 메모를 넣어주려면은 메모를 넣고 싶은 셀을 클릭해요. 나는 i5셀에다 넣어줘야 되겠다. 그럼 i5셀을 클릭해요. i5셀을 클릭하시고 검토 탭으로 가요. 검토 탭에 메모 그룹에 새 메모를 들어가요. 들어가시면 일단 메모가 들어가요.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메모를 도로 지울게요. i5셀에 대해서 마우스 우클릭하고 나오는 메뉴에서 메모 삽입을 들어가셔도 돼요. 들어가시면 메모가 들어가죠. 메모가 들어갔다. 메모는 이제 말 그대로 메모를 이 셀에 대한 코멘트를 설정해 주시는 부분이고, 기존에 있던 메모 내용은 지워주시고 여기다 제시한 내용을 써주세요. 그 내용이 뭐요? 최고 인기 품목이라는 메모예요. 다시 메모가 일단 들어갔죠. 메모가 들어갔고 일단 항상 표시가 설정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은 항상 표시를 하라고 되어 있죠. 메모를 삽입한 후 어떻게? 항상 표시가 되게, 말 그대로 메모가 항상 보이게 해달라는 얘기인데 지금 항상 보이고 있죠. 경우에 따라서 메모가 숨겨진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일까요? 자, 제가 메모가 들어간 셀을 클릭하고 i5셀이죠. 검토 탭에 메모 그룹에서 메모 표시 숨기기를 해주시면은 메모가 숨겨져요. 이게 숨긴 상태. 이게 메모 창이 안 보여요. 도로 이제 검토 탭에 메모 그룹에 메모 표시 숨기기를 하시게 되면은 메모가 도로 나타나요. 이렇게 메모를 해당 셀에다 넣어주시고 메모의 내용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메모가 항상 표시가 되게 설정해주면 돼요. 혹시라도 메모가 숨겨져 있다 하시면은 메모가 들어간 셀을 클릭하고 검토 탭에 메모 그룹에 메모 표시 숨기기를 누를 때마다 상태가 바뀌는 거죠. 숨김이 되었다가 항상 표시가 되었다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항상 표시가 되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메모창의 크기 조절하시는 거는
여기 이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메모 서식에서 맞춤 자동 크기를 설정해 달라는 거죠. 자, 메모 서식은 어떻게 들어가요? 메모 서식. 자, 메모 서식은 메모 이제 메모 이렇게 한가운데 클릭해요. 한가운데 클릭하고 우측 버튼 누르고 들어가셔도 메모 서식이 나오긴 나와요. 메모 서식 나오긴 나오는데 일로 들어가면은 글꼴 탭만 있죠. 글꼴 탭에서는 자동 맞춤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여기 말고 어떻게 가시면 되냐면 일단 메모창의 한가운데에다 대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는 게 아니고 메모창의 테두리 부분에 대해서 우클릭을 하세요. 테두리 부분에다 대고 선상에다 대고 우클릭하시면 이렇게도 메모 서식이 나와요. 메모 서식에 가셔가지고 보면은 다 나오죠. 이제 다 나와요. 그러니까 메모창의 한가운데에다 대고 하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메모창의 테두리 부분에 대해서 우클릭하시고 메모 서식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들어가셔가지고 메모 서식에 이렇게 들어가면 글꼴 탭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탭이 다 보이죠. 바로 메모 서식에서 맞춤 탭으로 가요. 맞춤 탭으로 가시면은 뭐가 보이죠? 자동 크기라고 보이죠? 자동 크기를 체크해 주세요. 자동 크기 체크하시고 확인 누르시고 이제 메모창의 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입력하신 메모의 기록지에 맞게 조절이 되는 거죠. 요거 이제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했는데 자꾸 이렇게 나온다 하시는 분 계시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잘 했는데 이렇게 나오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빈줄이 나오는 이유가 빈줄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여기. 요거는 자 여기 빈줄을 메모창의 빈줄을 클릭하시고 백스페이스 눌러보세요. 백스페이스 누르시면 빈줄이 없어져요. 빈줄이 없어지면서 뭐가 될까요? 메모창의 크기도 알아서 조절돼요. 이렇게. 자 요거 메모창의 크기를 이제 자동 크기로 조절하시는 내용이었죠. 요거 이제 메모를 집어넣고 메모를 항상 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메모창의 테두리 부분에 대해서 우클릭하고 메모 서식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메모 서식에 맞춤해서 자동 크기를 설정하시는 내용이었죠. 요거까지 하시면은 되는 거죠. 이제